정원에 울리는 비명소리, 사랑하는 딸이 눈을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시력을 잃었다는 소녀,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시력을 옮기는 거라는데요. 딸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주저앉고 자신의 시력을 넘겨주죠.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의사이자 소꿉친구의 살뜰한 도움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너머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남편과 소꿉친구의 목소리를 듣고만 그녀, 불륜을 들키자 둘은 그녀를 창고에 가둬버리는데요. 이 상황에도 자신이 없어져 불안해할 딸만을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난 후 찾아온 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한데요. 그리고 소꿉친구에게 엄마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짜 딸이 아니었다는데, 그리고 창고에 던져진 건 진짜 딸의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남친에게 맞아 계단으로 떨어진 주인공. 그런데 깨어난 후부터 사람들에게 리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애인이 경험하고 남긴 그 사람에 대한 적나라한 리뷰, 그리고 별점까지 보이는데요. 이것만 봐도 인성과 성격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녀를 때린 남친의 별점은 단 2점, 쓰레기였죠. 이 능력으로 호구 생활은 접고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겠다 결심한 그녀. 그런데 구질구질한 전 남친은 아직도 그녀에게 매달리는 중. 다행히 한 남자가 그녀를 도와주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화제의 선배, 잘생긴 얼굴과 인성으로 유명한데 평점이 단 0.5점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리뷰들이 모두 정상이 아닌데요.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교복과 분홍색 장발로 변신한 주인공. 뭐야 이 옷은? 학교가 로판의 아카데미로 변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학생은 그대로 연극처럼 역할만 바뀌었는데요. 그녀의 소꿉친구는 아카데미에서 잘 나가는 북부대공이 됐고, 잘생긴 선배는 황태자가 됐죠. 반면 주인공은 귀족에게 무시당하는 평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모두 그녀를 무시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기 하나 안 죽고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등장한 퀘스트창 남주들과 대화를 해보라는데요. 첫 타자는 주변에 눈보라가 치는 북부대공, 얼굴은 소꿉친구인데 쌀쌀한 모습이 영 익숙하지 않죠. 두 번째는 얼굴이 영예로운 황태자, 심장 부시던 외모는 선배일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불타고 있는 현실의 학교가 보이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소녀, 그녀의 정체는 사실 마법 소녀인데요. 5멤버 중 바로 여기 아래 저기 구석에 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포스터에 얼굴까지 잘리는 비인기 멤버 클로버.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소심한 성격, 능력도 실드뿐 인기가 없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건너편 은하마을의 히어로 하이퍼 레인저의 리더 레드를 만나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직진을 해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며 장난치지 말라고 자리를 뜨는 클로버. 고백을 처음 받은 탓에 다음날도 전투 중에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날 다시 만날 레드. 이번엔 케이크를 건네줍니다. 안에는 연락처가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저 여자냐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남자. 대공을 자기라 부르며 보고 싶었다고 뛰어오는 여자. 헐떡이는 숨, 살포시 넘기는 머리까지 청순 그 자체인데, 당황한 대공에게 그녀가 정신을 차리라며 쓴소리를 날려줍니다. 지금 그녀의 모든 행동은 연기. 어젯밤만 해도 암살자 여러 명을 맨손으로 때려눕혔습니다. 정체는 모르겠지만 빈민촌에 살고 누구보다 강한 여자. 대공은 그녀와 위장결혼으로 자신의 평판을 낮춰 권력 다툼을 피할 계획인데요. 겸사겸사 호의도 맡기고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청혼으로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된 커플. 하지만 결혼을 의심하는 세력은 밤까지 대공을 감시하고, 둘은 연기로 애정행각까지 벌여야 하는데, 살인 현장을 목격한 여자. 주춤하는 사이 나뭇가지를 밟고 살인자와 눈을 마주치고 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도망쳐보지만 곧 붙잡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반항했는데 그 틈에 생매장 당하던 사람이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살인자. 그렇게 목숨을 구한 줄 알았지만 정신을 차리니 살인자의 형에게 잡혀왔습니다. 식물인간이 됐다는 동생. 형은 그녀에게 죄를 묻는 대신 진범이 잡힐 동안 동생을 맡아달라 말하는데요. 그로부터 2년 동안 몰래 살인자를 돌본 그녀. 그녀 입장에선 진범이 잡히기 전까진 그가 깨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조마조마하며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정이 되는 순간 모두 뒤돌아 왕녀를 바라봅니다. 순백의 머리카락이 여전히 하얀 빛을 띠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사람들. 때는 12년 전 한 반역자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왕녀가 성인이 되는 날 그녀의 머리카락에 붉게 물들면 왕국이 망한다는 저주를요. 그렇게 12년 후 다행히 저주는 빗나간 것 같은데, 한편 그녀는 미지근한 남자들 사이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중 한 남자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합니다. 그의 자신감에 빠져든 그녀. 몰래 회장을 빠져나와 그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키스를 했더니 붉은색으로 물든 그녀의 머리, 그리고 그녀의 눈을 마주친 호위기사는 갑자기 왕녀를 덮치는데요. 남동생의 계정으로 남자인 척 게임을 하던 아진 길드를 위해 여성 유저 꽃뿌링에게 접근했다가 여미새로 찍혀버렸습니다. 겨우겨우 꽃뿌링에겐 여자라고 해명했지만 어느새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져 길드는 망하고 말죠. 처음엔 시간 때우기 용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삶이 된 게임. 가족 같았던 길드가 무너지자 모든 의욕을 잃고 맙니다. 그때 자신의 탓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꽃뿌링은 그녀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주인공도 친한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기뻐하고, 게임 아니지만 둘의 사이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꽃뿌링은
남자입니다. 그것도 트라우마 때문에 활동을 멈춘 아이돌. 게다가 데뷔 전엔 주인공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 대체 언제 서로를 알아볼까요? 그러던 중 드디어 열린 게임 정모. 아지는 용기를 내서 정모를 나가기로 하고 놀란 꽃뿌링도 집을 나섰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만난 두 사람. 보잘것없는 하녀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딸. 그때부터 오직 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그녀. 하지만 어느 날 백작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부당한 죽음을 맞았는데요. 딸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때 죽지 않고 같은 세계 의문의 여자의 몸으로 깨어났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딸을 찾는 거지만 의사에게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녀. 그래도 괜찮습니다. 1년이라도 어린 딸에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은 죽은 뒤 10년이 흐른 시간. 딸은 이제 무려 20살입니다. 엄마도 없이 어떤 10년을 살았을지 고통을 짐작도 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엄마의 복수를 위해 엄마를 죽인 백작의 아내가 되어 있는 딸. 그녀는 당장 딸이 있는 집안의 하녀로 지원하지만 다시 만난 아이는 순수함을 잊은 채 처음 보는 얼굴이네? 최악의 악녀가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 멀쩡하군. 그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여자에게 키스를 퍼붓는데요.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움을 느낀 여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만년필로 공격하고 맙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가문을 망하게 하고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 더 이상 한 저택에서 살 수 없었죠. 다음날 피가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경찰서를 찾아간 여자. 제가 남편을 찔렀어요. 자수를 했지만 공권력은 모두 권력 있는 남편의 편. 손쉽게 처리되고 말죠. 그때 갑자기 기자들에게 달려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할 거라 선언하는 여자. 그리고 실수인 척 불륜 증거 사진을 떨어뜨리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아이. 모든 병원을 돌아봤지만 원인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찾은 건 무당. 하지만 소녀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에 무당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을 떠나죠. 그런데 나가는 길 소녀를 봤더니 뱀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 쪽은 이제 종교에 기대 스님에게 약까지 받아먹고 있는데요. 그때 실수로 약이 아닌 무당이 흘린 사탕을 먹은 소녀.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보입니다. 다음날 눈을 고치기 위해 이번엔 스님과 함께 섬으로 향하는 중 이제 상냥하던 스님의 모습까지 뱀으로 보이죠. 결국 계속 눈이 안 보이는 척을 하는 소녀. 그런데 숲을 지나는 길 죽은지를 보고 멈칫해 버렸습니다. 보이는구나. 괴롭힘의 현장. 간신히 선생님이 달려와 말렸지만 반항을 하다 칼로 선생님의 얼굴을 긁고 마는데요. 그날 바로 찾아온 부모님.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을 나무랍니다.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었다며 보여주지만 멀쩡한 손목. 아이는 더 의기양양해지죠. 온갖 트집을 잡는 탓에 결국 선생님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합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고 밤낮 없이 문자와 전화를 하는 극성 엄마.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는데요. 그날 밤 착잡한 마음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그녀. 우연히 한 남자가 동석하게 되는데 그 사진이 맘카페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단체로 찾아온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며 그녀에게 비난을 퍼붓죠. 그때 나타난 한 남자. 그녀의 변호사라는데요. 라이브 방송 중에 핸드폰을 주운 주인공. 실시간으로 얼굴이 노출되고 마는데 알고 보니 핸드폰의 주인은 구독자 500만 명 얼굴 없는 ASMR 유튜버 오늘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영과 점 위치가 똑같은 주인공. 그때부터 오늘영이라 오해받고 마는데요. 이미 기사나 커뮤니티에선 500만 유튜버의 첫 얼굴 공개로 화제가 되는 상황.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점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결심. 오늘영인 척 SNS를 시작하는데요. 고작 2시간 만에 팔로워가 무려 5만 명. 광고까지 받아서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영을 아는 듯한 지인을 만나는데요. 그는 고급 오피스텔 출입카드와 현금을 건네줍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주인공. 공중에서 사라지더니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무려 50km를 이동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이동 능력을 얻은 그녀. 이동 후 쿨타임은 1, 2초, 최다 연속은 24회, 사물과 겹치면 튕겨져 나간다는 것까지 실험으로 능력을 알아가는데요. 은행도 들어가서 50억 훔쳐봤지만 욕심은 끝이 좋지 않은 법. 바로 돌려놓죠. 남들 눈에 띄어서도 안 되니 생각보다 활용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애가 괴롭힘 당하는 현장을 보게 된 그녀. 몰래 피하려다 들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애를 잡고 바다로 이동. 놓고 와버립니다. 마트에 들어간 두 남자. 그런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자칩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감자칩을 들춰봤더니 해골이 들어간 방독면이 있는데요. 거기다 앞서가던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기까지. 수상한 마트에 갇혀버린 둘. 이제 나가려고 해봐도 같은 곳을 빙빙 돌기만 하죠. 아마 아까 해골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같은 곳을 맴돌다 죽었을 겁니다. 이번엔 지난 곳을 표시하기 위해 감자칩을 놔둬보지만 역시나 같은 풍경이 계속되는데 그때 무언가 깨달은 남자가 감자칩을 가져와 카트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보이는 계산대. 다만 계산할 돈이 없는데요. 다시 생각난 진열대 속 해골. 여기를 나가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어느 날 검은 구멍에 학교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빠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구멍. 창문 밖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선생님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교실을 나섰다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녔어.
괴물에게 죽고 마는데요. 다행인 건 괴물은 교실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괴물의 말을 곱씹어보면 수업 시간에는 교실을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괴물이 국어책에 그려진 사파와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때 밖이 밝아지며 학교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위로처럼 모든 게 꼬여있는 학교, 여기는 학교의 괴담, 사파나 교칙이 뒤틀려서 현실로 나온 공간, 빠져나가기 위해선 꼭대기가 아닌 가장 아래층으로 가야 한다는데요. 그때 수업이 끝난 걸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에 들여다보니 누군가 막고 있습니다. 잘못 걸렸는데요. 위기의 상황, 능청스럽게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한 명이 그녀의 팔찌를 탐냅니다. 하지만 이건 선물 받은 소중한 팔찌, 끊어지기 직전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오른손 스트레이트, 한 방에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단숨에 모두를 처리한 여자, 그녀는 돌잔치 때 덤벨을 들고 친구 그네를 밀어주다가 날려버리기도 몇 번 괴력의 소유자였죠. 아빠와의 특훈을 통해 겨우 힘을 통제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고등학교 첫 등교일,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기대했지만 어제 만난 일진을 다시 만났는데요. 신랑이 끝에 실수로 손목을 아작내서 응급실행, 사물함 열다가 부수고 치우러 들고 온 빗자루까지 부수죠. 중학교 입학 때 지급되는 교복 한 벌을 3년 내내 입어야 하는 교칙이 있는 세상. 2054년 기후재난과 자원 고갈로 인류는 40%만 남은 상황입니다. 일회용품은 없고 자원도 아껴 쓰는 상황. 당연히 교복 수선은 불법, 개성이 사라진 세상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옛날 옷가게를 발견한 소녀, 처음으로 형형색색 실과 옷감을 발견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나만의 팔찌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한창 꾸미기 좋아할 나이, 어느새 교복을 수선하고 싶은 친구, 손재주가 좋은 친구 한 명씩 모여 비밀 복식 클럽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들키면 교칙뿐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일. 어느 날 담장에 숨어 팔찌를 만들다 선생님에게 들킬 위기까지 겪는데 그때 모든 걸 알고 있던 반장이 나서서 구해주고 감시라는 명목으로 클럽에 가입하는데요.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작은 친구,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오지만 손만 가까이 가도 무서워 떨기만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미용까지 하니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안절부절 안겨오는 모습에 벽은 허물고 그때부터 해피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고 옆에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하던 해피, 따뜻한 온기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노견이었던 해피, 어느 날 늦은 밤 커튼 아래서 주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리 다짐한 주인공. 그런데 이번엔 집 앞에 오래된 로봇 강아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산책과 배변 처리를 안 해도 되는 편리한 반려동물. 다시 한번 곁을 내어주지만 해피만큼 따뜻하지 않은데요. 학교에 도착한 특이한 복장, 특이한 말투의 학생. 이것이 학교구나. 설레는 마음에 옆자리 친구에게 말을 걸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치는 친구. 게다가 그녀와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반의 공식 노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팔에는 찢어진 흉터도 있습니다. 그때 머리채를 잡고 던져버리는 일진. 그런데 이어서 공격하는 팔은 막아냅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펜으로 흉터 한 개를 긋더니 한 개당 한 대라고 말하는데요. 곧바로 일진을 던져버리죠. 사실 그녀의 영혼은 누명을 쓰고 죽은 조선 제일검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시비, 이번엔 급식실에서 빵을 맞는데요.